네, 쉽지 않은 하루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나란히 1%대 하락하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이제 직전 저점 이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42% 하락한 2329.1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38포인트 내줬고요. 오늘 장도 비슷하게 30포인트 이상의 개파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부근에서 점차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직전 저점이라고 하면은 많이 좀 멀리 있습니다. 10월 말쯤, 9월 말이죠. 9월 말쯤에 2100선 라인이고요. 그 전에 이번 달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은 일단은 거의 이탈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29포인트면요. 마지막 이평선 60일선 자리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듯한 요즘 분위기였는데 오늘 장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1.61% 정도 하락하면서 711.3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706포인트 정도 선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200여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압도적으로 오늘 장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 STX 그룹주들이 재차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TX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됐고요. 그래서 STX 중공업이 현재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고 STX 엔진 쪽도 20%대 갭상승, 지주사 STX도 오늘장 11%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런 개별 종목 쪽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경계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악재, 중국도 경제지표 안 좋다고 하죠. 좋은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때마침 오늘 밤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현재 차트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런 수급 이벤트가 달갑지는 않으실 텐데 거기에다가 또 FOMC가 한 차례 시장에 이 태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와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 오늘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연설도 오늘 밤에 있습니다. 과연 이 FOMC의 색깔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립 서비스가 나올 것인가 관련된 인사들 발언에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하고요. 거기에다 K카드 매물로 나왔다고 하죠. 조금 전에 전해드린 STX 중공업 인수전도 좀 진행이 돼서 개별 뉴스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양시장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확실히 동시호가 구간과 유사하게 1% 정도 갭으로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8% 밀립니다. 233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30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으로 60일 이동평균선 딱 걸쳐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63%, 코스닥 지수가 낙폭상으로는 조금 더 밀리고요. 710선 부근에서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12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입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 어제 더 좀 당혹스러웠던 점이 수급이 오후장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출회됐었죠. 수급적으로도 지금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거래소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27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90억 정도 팝니다. 기관이 오늘은 또 사네요.
기관 오늘 25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많이 팔던 금융투자가 100억 정도, 어제 매도한 거에 비해서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조금 있고요. 또 절반이 연기금이 아니고 기타법인 쪽입니다. 기타법인은 연속성을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적극적으로 사는 혹은 매수가 기대되는 투자 주체가 일단은 좀 없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외국인 한 30억 정도 사고요. 개인 쪽 11억 원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쪽 14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그램 상황이 프로그램 매수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 보시면은요, 158억 원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출발하네요. 코스닥도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32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매수 물량이 유입됩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 뚜렷해서요. 상승 섹터가 있을까 싶었는데 있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전기가스고요. 나머지 다 밀립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의료정밀입니다. 업종지수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 비금속광물, 건설, 섬유의복, 화학, 의약품 순으로 1% 초중반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섹터가 급락하지는 않고 고르게 이 정도 수준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1.35%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네요. 오늘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한국전력은 원전 관련된 기대감 나타나면서 요즘 연일 우상향인데 한국전력도 주가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밀려 내려가고요. 특히나 어제 거의 오후장 장 마칠 때 즈음이었는데 카카오 3사에 대해서 금산분리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에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었죠.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면서 카카오가 시가총액 톱10 밖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11위권이고요. 오늘도 주가가 거의 4%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예고된 바 있습니다. 워낙에 이것이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 세무조사였다라는 점에서도 좀 힌트가 나왔었는데 카카오 그룹주들 확실히 터니까 먼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 나란히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2% 정도 약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플랫폼 쪽 성장주들 많이 밀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대적으로 톱10 대비로는 낙폭이 좀 깊은 편에 속하고요. 2차전지도 밀립니다. 1% 안팎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은 없고요. 2% 안팎의 고른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은 동시효과 구간보다 개수가 더 줄어드네요. 200개가 채 안 됩니다. 161개 종목만이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대체로 오늘 하락 분위기 뚜렷하게 형성됩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달러 강세 움직임이 재차 나타났었죠. 서울 외환시장 고스란히 반영이 나타납니다. 15원 9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19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어떤 종목군들 봐야 될지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흥분서 시작합니다. 종목도 좀 보고요. 종목에서 볼 게 없으면 오늘 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거의 다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약세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쪽 볼게요. 어제 테슬라는 장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어요. 그동안에 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한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도 역시 1.5% 똑같이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도 지금 다 안 좋은데 양극재 쪽 보면은 LNF도 한 1%대 하락, 에코프로비엠도 1% 중반, 포스코 케미칼도 1% 중반대. 생각보다는 하지만은 그동안에 좀 미리 빠져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오늘 121선도 깨고 내려가면서
이게 이렇게 추세가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이게 돌리려면은 시간이 상당 부분 좀 필요합니다. 일단 뭐 저가 매수를 지금 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관망하시면서 추세가 이제 뭐 어떻게 전체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겠고 2차 전지 개별적으로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내년에 이제 1년치 보유해수 물량이 1월 27일인가에 먼저 풀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주도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추세 돌리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가격을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뭐 예측 불가입니다. 뭐 지금 한간에는 일단 수급적인 이슈 연기금에서 그거 리밸런싱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뭐 35만 원까지 빠졌을 때도 그 이후에 한 4천억, 5천억 가까이 사면서 60만 원대로 끌어올렸는데 이 물량이 다시 지금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관망하시면 2차 전지 쪽은 큰 시세를 당분간 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찾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상대적으로는 더 밀려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강하게 오를 만한 에너지 역시 없다.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자.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그래도 오늘 뭐 그나마 오르는 쪽이 이제 원격 의뢰 쪽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제 3%대 오르고 있고 비트컴퓨터도 2%대 오르고 있고 유비케어가 이제 1.5%대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네옴시티 쪽에 뭐 이제 병원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다가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안 죽으면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좀 이끌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테마 쪽으로 매기가 조금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기준으로 6,000원 단을 다시 넘을지 지난번에 뉴스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뉴스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너무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살짝만 내려가도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 또 인성 종목까지 분명히 이제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구간에서 비중 축소 정도는 해주시고 너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부분에 뭐 매가 쏠린다,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역시 뭐 더 빠지는 쪽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서부터 보면은 5만 원대로 들어왔는데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음 주 21일 날에 실적 발표 있는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쉽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만약 지수가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지수가 다른 쪽에서 상승하면서 지수 돌아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6만 원, 3천 원을 고점으로 인해서 쭉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점 또 갱신했습니다. 77,500원 장중 또 경신했는데 역시 전체적인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종목들은 역시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빨라야 2분기 뭐 이렇게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주가는 빠지면서 고통 주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역시 뭐 2차 전지하고 지금 반도체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좀 상승 뭐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가지고 역시 대형주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매수는 조금 급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까지 봤습니다. 오늘은요 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10분의 승부사 좀 일찍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두 분이 2차전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사이즈 큰 종목들 여기에다가 원격 의료 관련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부디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오늘장에 좀 적용이 됐으면 보통 선반영 하면은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오늘장은 어제 미리 좀 밀렸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장 낙폭을 조금은 또 만회를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좀 계속해서 만회가 됐으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계실 텐데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어떻게 파악하세요? 아침 뭐 다행이다 정도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뭐 지금 선물 시장 이미 나스닥이 뭐 강보합권 그리고 S&P 500이 이제 약보합권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빠져 시작해서 이제 양봉은 내고 있지만 뭐 추가 양봉을 낼지는 좀 뭐 좀 보수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번 인버스 2배 고버스 한번 볼게요, 제가. 252670인데 지금 이 고버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121선 위쪽에 시작을 해가지고 살짝 지금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121선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쪽 인버스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버스가 다시 아랫꼬리를 달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다시 윗꼬리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 가지고 오늘이 저점이다 이렇게 내일 추가 반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51선을 깨는지 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변동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좋고 미국 시장 쪽에서 좀 이제 바닥 신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겁니다. 지금 아침에 이렇게 양봉 나오는 부분은 뭐 그냥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고 지금 뭐 뭘 할 만한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할 만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일명 고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읽어주셨네요. 최현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뭐 역시 미국 시장 충격분이 그냥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미국 시장만큼은 이제 급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차트는 61선에서 일단 뭐 지지받으면서 뭐 양봉 전환하고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양봉이 전환되고 지수가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 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일단은 관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11선에서 저항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이 11선에서의 저항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돌려놔야지 저는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 발짝 더 뒤로 떨어져서 보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예측해가지고 어떻게 돌아설 것이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당분간 다음 주 초, 뭐 중반까지는 조금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봤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쪽, 이쪽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워낙에 또 강조를 해주셨던, 강조보다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셨던 종목군인데 현대차가 보합을 그래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고요. 기아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밀립니다.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강보합권 그래도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한원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 쪽에서 기가팩토리 추가적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이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현대차나 뭐 계열사들, 협력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 멕시코 쪽에 지을 수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IRA 법안과 관련해서 피해주로 분류되는 현대차의 입지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IRA 법안에서 개정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가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한 번 더 투자 심리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 쪽에서도 지금 약간의 좀 강수를 드는 인플레법 피해가 크면은 조지아 공장 타당성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현대차 측에서 밝히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조지아 쪽에서 대규모 투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또 돈독해지는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 안 할 수도 있어라고 또 이런 카드를 내민 거일 수도 있겠죠. 자동차 쪽의 분위기 어떻게 좀 읽어봐야 될지 상대적인 선방 신기수 전문가님이 해석해 주시죠. 자동차 쪽은 이제 그동안에 뭐 시장 대비해서 먼저 좀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낙폭이 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 쪽에 굉장히 강수를 좀 두었어요. 그 논리는 뭐냐면은 2025년도까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가지고 점유율이 높아져야지 그 2025년도에 생산이 늘어났을 적에 공장 돌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조금 피해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면은 우리가 2025년도에 공장 지어놓고 생산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논리예요. 그러면서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멕시코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수로 좀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 쪽이 대응을
제 생각에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바닥은 좀 이제 잡은 듯 보이고, 오늘 HL 만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들이 나오고, 부품주 쪽에서 먼저 좀 반등들이 나올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그래서 뭐 계속해가지고 저는 이제 완성차보다도 이제 부품주들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이번 4분기 때도 실적 좋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부품주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개별적인 재료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매각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금리도 높고 그래가지고 물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금을 쌓아두고 이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그런 기사도 접했는데요. 매각 쪽 한번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 지금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 들어갔다가 일단은 좀 풀렸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26% 정도 급등을 했는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 이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STX 엔진도 15%대, STX도 8% 정도의 오름세지만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 관련된 키워드 더 보겠습니다. 케이카입니다. 케이카, 한앤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나오면서 오늘 일장에서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개 더 보시죠. 이렇게 매각 관련된 키워드 아는 종목이 오늘 꽤 많습니다. 제주은행도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쪽에서 지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매각을 한다, 인터넷은행으로 전환을 한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면서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위쪽으로의 변동성 18%, 제주은행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플러스 알파로 채권 추심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강한데 오늘장 이 재료도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된 종목군들 좀 두루두루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시장이 뭐 안 좋고 어수선하면서 M&A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과 그다음에 뭐 K카, 제주은행 말씀하셨는데 역시 M&A 관련 이슈는 좀 단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가 유지되면은 나머지 STX나 STX 엔진에 뭐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오늘 상한가 유지되지 않고 음봉으로 끝나고 차익 매물 나와서 상한가 유지가 안 되면은 STX나 STX 엔진으로 외기가 퍼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저는 항상 과거를 보면 M&A 이슈는 단기간에 그쳤다. 결국에는 뭐 길어봤자 1박 2일이고 뭐 이 정도로 좀 2박 3일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오면은 저는 팔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좀 챙기자,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을 줬을 때는 챙기자, 불안한 장세 속에서 공격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채권 추심 쪽 넘어가겠습니다. FOMC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금 경기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 증시의 투심도 위축이 됐는데, 반면에 이럴 때 움직이는 종목이 고려신용정보 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1.3%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띄면서 현재 3% 정도 오릅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국내에서도 1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확실히 좀 무게추가 가 있는 모습인데요. 채권 추심 쪽 한동안 좀 안 봤는데 다시 이쪽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반등시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미국 쪽이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피크는 찍었죠. 이번에 0.5를 했으니까 0.75를 11월 달에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론 추가 인상 물론 하겠지만, 그 이제 뭐 인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그 한참 있다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 자체가 완화됐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푸른저축은행 벌써 그 윗골이 좀 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관에서 이런 종목들은 되돌림 반등은 일단 참 뭐 기술적으로도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설 중장비 업체 보겠습니다. 이쪽은 들고 계시면은 든든하실 것 같아요. 거의 시장이 출렁거릴 때도 이쪽은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시죠. 차트가 2달 내내 시장 영향 없이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현대건설기계 탄탄한 오름세 만들어가면서 오늘도 3% 가깝게 오르며 63,8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더라도 강하지는 않아도 대체로 상승분이 많거든요. 진성TC 0.7%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요. DY파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0.4%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쪽은 그대로 홀딩인가요? 일단은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부진했던 두산바켓도 오늘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진성TC도 지금 강세고.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동안에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본다면은 좀 수혜폭이 좀 적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는 뭐 버티고 있다고 해서 뭐 굳이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장이 하락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 오히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하락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때 그 움직임, 뭐 약세로 돌아서면은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 계속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데, 제약바이오 내부에서도 이 중국의 감기약 품귀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JW 신약이고요. 이 종목은 무증 발표를 했습니다. 0.05주 배정하는 무증 발표해가지고 개별 재료 때문에 8% 정도의 상승 탄력, 다른 종목 대비로 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근래 들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경보제약, 오늘장에서도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진원생명과학도 6% 정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는 그 틈새에서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오늘도 제약바이오 흐름 좀 봐주세요. 예, 일단 뭐 무증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제 이거 수급 이슈고 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트렌드는 어쨌든 뭐 무증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 나오면은 한 번씩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갈지를 자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로 좀 매수하셨다가 또 올라갈 때 또 분할로 또 나오는 트레이딩 정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 중국 원료의약품 쪽 있죠. 경보제약이나 뭐 화일약품이나 이런 쪽들은 아직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너무 급등을 했고, 이제는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좀 이제 눌린 구간에서 5일선, 11선 사이에서 뭐 매수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뭐 반등 구간에서 또 팔아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매매는 앞으로도 몇 주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앤 홀딩 하기에는 지금 가격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좀 힘들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참가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좀 뉴스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는데, 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뭐 매드팩토라든가 또는 뭐 NK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임상 부분에 있어서 내용도 괜찮고 뭐 참고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이제 내용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중심으로 한 에너지 쪽, 그리고 한파 좀 닥쳐가지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묶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는 2.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또 오르려나요? 한전에서 산업부에다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21,400원 기록하면서 현재는 2.6% 정도, 거의 뭐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도 뚫었네요. 2달 연속해서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한국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 많이 춥죠. 다음 주에 이번에 눈 그치고 나서 다음 주는 더 춥다고 합니다. 한파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도 늘어나는데요. 경동도시가스 5%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가스자 들어가는 종목은 다 강합니다. 뭐 대성에너지 삼천리 쪽, 그리고 서울가스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쪽의 상황을 보더라도 다시금 또 핵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은 핵과 관련해서 미국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스 쪽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까지 함께 묶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한국전력에서 일단 내년도에 지금 정부하고 한국전력하고 얘기를 가스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2배까지도 올릴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2배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좀 미지수고요. 왜냐하면은 뭐 서민들의 결국에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태까지 뭐 전기요금 이런 가스요금 쪽에서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못 올리고 소폭 올리거나 아니면 못 올리고 결국엔 그런 흐름이 계속되는데 요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뭐 기대감 반영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전력에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안 좋을 때 좀 틈새 전략으로 틈새 종목으로 뭐 사보는 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뭐 경동도시가스 가스 관련주들 뭐 전부 다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저는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하면서 중국 수요가 붙으면은 에너지 가격은 조금 반등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반등은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시장 안 좋을 때 틈새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소폭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거는 뭐 좋아 보인다. 하지만 큰 기대감 갖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쪽에서 점차 안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러면 중동, 뭐 네옴시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인데요. 한번 5G 쪽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한 2% 정도 오르는데 이 종목은 신규수 전문가 추천주였고요. 목표가가 35,000원인데 지금 딱 100원 모자란 34,900원까지 장중에는 일단은 좀 갔습니다. 5G 계속 추세 살아있고 오늘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분들 좀 눈에 띄고요. 서진 시스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밀리기는 하는데 50원 한호가 밀립니다. 그래서 보합권 정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KMW나 솔리드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HFR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플러스권이네요. 1.5%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에이스테크 이 종목 2% 넘게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5G는 괜찮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새롭게 뭔가 이제 다른 쪽들은 많이 좀 끌어올렸었는데 5G 쪽은 그동안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리포트는 실적이 좋아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시세를 못 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낙폭과대 인식도 있고 또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실적이 이제 괜찮아지는 부분들 이런 쪽들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당긴 게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 가가지고 이제 5G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불을 좀 당긴 것 같습니다. HFR이 정말 오랜만에 지금 뭐 박스권 37,500원 단, 38,000원 단 좀 돌파를 하고 있고 물론 위쪽에 지금 4만 원 단이 또 있습니다. 고점이.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투심이 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이나 뭐 이노바이어리스나 솔리드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뭔가 가시권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시장이 아주 안 좋아진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종목이든 같이 이제 무사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이제 빠지면 비중을 좀 늘려주시고 하는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셔야 되는 지금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들이야 좀 더 갈 것 같지만 종목으로 따지면 사실 이 종목들 말고도 다들 좋은데 다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그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